반갑습니다. 정명훈입니다. 9월 모의평가 공통과목 객관식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번은 이제 맨날 나오는 지수법칙이죠. 자, 여기 5에 루트 2 더하기 1승. 자, 요거에다가 5분의 1의 루트 2승. 요게 있는데요. 5분의 1이라는 게 5의 마이너스 1승이죠. 자, 그래서 5의 마이너스 1승의 루트 2승. 자, 요렇게 보시면요. 얘 지수끼리 곱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승인데 이제 이게 지수끼리 덧셈, 루트 2 더하기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덧셈을 해줄 수 있죠. 그러면 얘가 딱 계산해 주시면 1 되니까 5의 1승 해서 5.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 fx가 2차 함수예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 자,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요.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리미트 h를 0으로 보냈을 때 자, 여기 h분의 f의 4 더하기 h 마이너스 f4 이걸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 식이 바로 뭐냐면 미분계수의 정의죠. 자, 요게 f'4 이거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f'x를 구하시는데 f'x는 2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4를 딱 대입하시면 8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니까 4.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3번은 수열 문제예요. 자, 수열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열의 합인데 k는 1부터 6까지 이 ak-1 자, 요것이 30 이렇게 돼 있을 때 ak의 합 이것을 구해 보시오. 자, 얘는 이제 합 계산의 성질에 따라서 이렇게 쓸 수 있죠. 2에다가 k는 1부터 6까지 ak 마이너스의 2를 시그마하는 것인데요. 요 상수를 시그마 할 때는 개수만큼 곱하는 거죠. 이게 6개이기 때문에 6 곱하기 1 이렇게 지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30이다.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넘기시면 36 되겠고 요 2로 나눠주시면 이 값은 18.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 되겠어요. 자, 4번 문제 보시면요. 얘는 좌극한 우극한 구별하는 문제죠. 자, 여기서 리미트 x를 마지막에 지금 구하라고 나온 게 뭐냐면 0-로 보냈을 때 fx의 극한하고 리미트 x를 1 플러스로 보냈을 때 이때 fx의 극한 이거의 합을 구하시오. 자, 이런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여기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지금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돼 있죠. 여기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 1, 여기도 1, 그 다음에 여기는 2 이렇게 지금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렇게 지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여기에서 여기 3 요쯤 돼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2 여기가 이제 3 이렇게 지금 돼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림이 돼 있는 상태에서 요거 지금 구하라는 얘기인데 0-로 보냈을 때 fx 이거의 극한은 좌극한이니까 0보다 작은 쪽에서 0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함수값이 어디에 한없이 가까이 가느냐 이것이죠. 0보다 작은 쪽에서 0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fx는 마이너스 1에 한없이 가까이 가잖아요.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1 이렇게 지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1 플러스로 보냈을 때는 1보다 오른쪽, 1보다 큰 쪽에서 1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요때이지 않습니까? 1보다 큰 쪽에서 1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함수값은 어디에 한없이 가까이 가냐면 2에 한없이 가까이 가죠. 그래서 더하기 2 이렇게 되니까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이 1번. 자, 이렇게 지금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5번은 이제 곱의 미분법에 관한 문제죠. 자, fx가 곱하기 꼴로 지금 함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x제곱 더하기 2, 자, 이거에다가 여기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3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이때 f'1 구하라고 돼 있는데요. 그럼 곱의 미분, 자, 요것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계산하죠. 자, 그러면 앞에 거 미분해 주시면 2x가 되겠고요. 뒤에 거 그대로 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x제곱 더하기 2에다가 뒤에 거 미분, 자, 뒤에 거 미분해 주시면 2x 더하기 1 이렇게 지금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 이제 1 대입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f'1은 여기다 1 대입하시면 2에다가 1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1 이렇게 지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1 대입하시면 3 이렇게 되겠고 여기다 1 대입하시면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에다 9 요거 계산해 주시면 7.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 되겠고요. 자, 6번 문제 볼게요. 자, 6번은 삼각함수 문제입니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파이 자, 요것이 5분의 3 이렇게 지금 돼 있고 탄젠트 세타
이것이 음수 이렇게 돼 있을 때 사인 세타의 값을 구해보시오. 자,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파이. 자, 요것은요. 우리가 요거 이제 변환하는 방법이 뭐 한 가지만 있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 우리가 익숙한 공식들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든가 파이 플러스 세타라든가 자, 이런 게 익숙하다면 여기에 부호를 그냥 바꿔버리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코사인의 경우는 이제 우함수란 말이에요.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가 코사인 세타랑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부호를 바꿔도 어차피 똑같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요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바꾸셔도 상관이 없죠. 자, 근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이제 뭐냐? 이건 삼각함수 변환 공식을 여러분들이 딱 외우고 있으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지금 되는 것입니다. 아, 이걸 나는 외우고 있지 않았다. 그러면 이런 원리로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죠. 뭐냐면 일단은 이것도 물론 암기사항인데 뭐냐면 이게 2분의 홀수 파이 뿔마 세타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삼각함수를 바꾼다.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뀌고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고 탄젠트가 탄젠트 분의 1로 바뀌어요. 근데 2분의 짝수 파이 즉 정수 파이 뿔마 세타 이렇게 돼 있을 땐 삼각함수가 안 바뀐다. 자, 그래서 코사인은 코사인으로 이렇게 안 바뀌고요. 다만 이제 부호를 결정해 주셔야 되겠는데 자, 부호는 그냥 어차피 이게 공식이라서 얘를 이렇게 바꾸는 것 자체가 공식이기 때문에 항등식이에요. 항상 성립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이라고 놓고 해도 어차피 부호는 똑같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타 1사분면의 각이라고 딱 놓으시면 파이 마이너스 1사분면의 각 하면 2사분면의 각이죠. 2사분면에서 코사인이 마이너스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냥 마이너스를 붙여요. 왜? 세타를 내가 지금 현재 1사분면의 각이라고 그냥 대충 놨기 때문에 그때 코사인 값은 무조건 플러스잖아. 그래서 부호를 맞추려면 마이너스를 붙이시면 돼. 자, 요렇게 부호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니까 얘가 5분의 3 이렇게 돼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 이게 마이너스 5분의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3이면요. 이거 이제 뭐 중학교식 방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요. 고등학교식 방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고등학교식 방식으로 처리한다면 이게 삼각함수의 정의를 쓰는 거예요. 삼각함수 정의에 따르면 코사인 값은 어떻게 쓰냐면 원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에서 r분의 x좌표. 자, 이게 코사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r분의 x좌표 해주면 이게 r, 반지름의 길이가 5, 그 다음에 요게 지금 x좌표.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지금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이렇게 지금 돼 있을 때요. 자, 그때 x좌표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지점이니까 x좌표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지점은 요 점과 요 점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딱 된 각이 세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잰 각이 세타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탄젠트 세타가 음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세타가 몇 사분면의 각이냐? 지금 여기는 2사분면의 각, 여기는 3사분면의 각 이렇게 되는데 음수가 되려면 그중에서 2사분면의 각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세타가 2사분면의 각이구나. 자, 그때 사인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사인 값은 어떻게 되냐면 r분의 y좌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r이 현재 5고요. 그럼 y좌표가 얼마냐면 여기가 3, 길이가 3, 여기가 4, 여기 5 이렇게 3대 4대 5 비율이죠. 그러면 여기가 4 돼서요. 여기가 마이너스 3,4가 되니까 y좌표가 4가 되겠어요. 그러면 5분의 4, 요게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사인 세타는 5분의 4다. 자, 요렇게 구하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그냥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3 이렇게 나왔으니 나는 제곱 공식을 쓰겠어. 그럼 제곱 공식에 따르면 사인, 자, 요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인은 이제 어떻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죠. 뿔마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그냥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5분의 3을 딱 대입하면 이게 뿔마 5분의 4가 나와요. 자, 그랬을 때 이 세타가 몇 사분면의 각인가 또는 사인 세타의 부호가 어떻게 되는가? 자, 요걸 이제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코사인 값이 현재 음수지 않습니까? 근데 탄젠트 값도 음수예요. 그럼 코사인과 탄젠트가 모두 음수인 사분면이 몇 사분면이냐?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요. 그게 바로 2사분면이죠. 왜냐하면 여기 탄젠트는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이 마이너스인 애들 중에 코사인이 음수가 되는 데는 여기죠. 이쪽 4사분면은 코사인이 양수가 되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 다 음수인 경우는 2사분면이기 때문에 사인은 2사분면에서 양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루트구나 이렇게 해주면 5분의 4다 이렇게 구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6번 문제는 조금 자세히 설명해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좀 상위권 친구들도 이런 문제에서 실수하거나 틀리는 친구들이 무진장 많아. 이게 매년 계속 그러더라고. 이상하게.
그래서 여기 부분은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자, 6번 이제 여기까지 해서 답이 5번이 되겠고요. 자, 이제 7번 보겠습니다. 곡선 y는 x 3승에 그 다음 마이너스 5x의 제곱 더하기 6x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 위에 점 3,0. 자, 이거에서의 접선이 5,a를 지난다. 자,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푸시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을 그냥 세워가지고요. 그 접선의 방정식에다 5,a를 대입 이렇게 하셔도 되겠고요. 그렇게 한번 해보면요. 이렇게 되겠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얘를 미분하는 미분계수를 구합니다.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6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x 대신 3 이것을 이제 대입해봐요. x 대신 3. 자, 요것을 이제 한번 대입해봅니다. 그래서 대입을 해보시면 그러면 값이 여기다 3 대입하면 27 마이너스 30 더하기 6 이렇게 하니까 3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접선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어요. y는 기울기가 3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 점이 x 3,0이니까 x-3 더하기 0 이렇게 지금 되겠죠. 그래서 y는 3x-9가 돼요. 자, 근데 얘가 5,a. 자, 이것을 지난다 했으니까 5,a를 여기다 대입한다 쓰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 a는 3 곱하기 여기다 5 대입하시면 2 이렇게 되니까 6. 자, 이렇게 돼서요. 답이 1번 이렇게 되겠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거의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렇게 쓰셔도 돼요. 뭐냐면 결국 3,0 두 번째 풀이 3,0과 5,a를 지나는 직선이 있잖아요. 그 직선이 바로 뭐냐? 접선이랑 같은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곡선이 막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 그래서 여기가 3,0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탁 지났더니만 여기가 5,a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나왔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처리해도 되죠.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기울기 있잖아요. 자, 그것이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즉 미분계수와 같다.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러면 요거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면 5-3분의 a-0. 자, 요것이요.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미분계수죠. 자, 그 미분계수가 여기서 구한 3입니다. 그래서 얘가 3이다. 이렇게 쓰셔도 되죠. 그러면 요거 이쪽으로 이항하시면 6 이렇게 돼서 a 값은 똑같이 6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7번 여기까지 이제 하겠고요. 자, 8번 가보도록 할게요. 두 양수 a, b가 로그 루트 2의 a 더하기 그 다음에 로그 2의 b. 자, 요것이 요것을 만족시키고 로그 2의 a 더하기 로그 2의 b제곱. 자, 이것이 7 이것을 만족시킬 때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자, 얘는 이제 대략 식의 형태의 유사성에 좀 주목을 하는 거죠. 뭐냐면 얘 루트 2라는 것은요 2의 2분의 1승이에요. 그러면 2의 2분의 1승이면 여기를 요렇게 여기 2분의 1 요렇게 만들어 주시면요 여기 밑에 지수는 바깥으로 나가면서 분모로 나가죠. 그래서 여기 2분의 1분의 1 요렇게 나가서요 여기가 2가 됩니다. 사실 2 요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얘도 2 요렇게 이제 나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약간 어떤 꼴이냐면 얘를 대문자 A, 얘를 대문자 B 이렇게 놓으면 이 대문자 A 더하기 대문자 B 요게 2라는 식과 여기는 대문자 A 더하기 이 대문자 B 요게 7이라는 식의 연립방정식 형태죠. 그래서 이거 가감법으로 해가지고 A, B를 그냥 구하시면 그러면 여기 소문자 A, 소문자 B 이것도 구할 수 있죠. 자, 요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사실 따로따로 안 구하셔도 A 곱하기 B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걸 한꺼번에 구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로그의 계산 이것을 좀 염두에 두신다면 얘를 더해봐요. 그러면 여기에 3에 A 더하기 B 이게 9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A 더하기 B가 3이란 말이에요. 근데 A 더하기 B가 뭐냐? 로그 2의 A 더하기 로그 2의 B 아니겠어요? 이게 3이죠. 그러면 얘가 로그의 연산에 따라서 진수끼리 곱셈. 자,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3이다. 이렇게 지금 되겠죠? 그러니까 A, B는 2의 3승 해서 8. 그래서 A 곱하기 B를 그냥 한꺼번에 구해도 괜찮죠. 자, 그래서 답이 3번. 이렇게 지금 되겠습니다. 자, 8번 여기까지 하겠고 9번 가볼게요. 다함수 fx의 한 부정적분을 대문자 fx, 라지 fx라 하고 그 다음에
2fx 더하기 1 이거의 한 부정적분을 large gx 이렇게 지금 놨다. 이랬을 때 large g3 이것이 2 large f3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large g5 마이너스 2 large f5 이거의 값을 구해보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얘는 이제 부정적분 사이의 관계에 관한 문제예요. 자, 요거의 부정적분이 gx라고, large g라고 했는데요. 그럼 large g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얘는 이거를 적분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적분해 주시면 지금 small fx의 부정적분이 한 부정적분이 large fx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분해 주시면 그냥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적분하시면 그냥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한 부정적분이기 때문에 요 large gx가 요거의 한 부정적분이니까 당연히 여기다 적분상수 c 이렇게 붙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되겠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얘를 이제 대입하세요. x 대신 3. 이거 대입하시면 G3 요게 2F3 더하기 3 더하기 C 요렇게 지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얘하고 얘가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하고 얘가 같으니까 소거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 C가 마이너스 3이구나. 자,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 상태에서 이거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면 얘를 이쪽으로 이항한 뒤에 5 대입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x 대신 5 이거 딱 대입하시면 large G5 마이너스 2 large F5 자 이것이 5 더하기 C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C가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더해 주시면 2.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이 2번. 자 이렇게 구해집니다. 자 9번 여기까지 하겠고요. 10번 가보도록 할게요.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 자 이거의 첫째 항부터 제n항까지 합을 SN 이렇게 놨는데요. A2가 1 이렇게 지금 돼 있고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마이너스 1의 K승 이거의 SK 자 요것이 지금 21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자 이때 S2 더하기 S7 이것을 구해보시오 이렇게 지금 돼 있죠. 일단 이제 얘를 좀 처리를 해줘야 되겠는데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의 K승 자 요렇게 있으면요. K에다 홀수 대입하면 마이너스인데 K에다 짝수 대입하면 플러스 이렇게 부호가 바뀌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꼴이 나오냐면 S 얼마에서 S 얼마를 뺀 꼴이 나와. 그래서 얘는 그냥 여기에다가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처음부터 때려 넣는 게 아니고 관계 중심적으로 뭔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처리하기가 조금 더 괜찮다. 계산 처리가. 자, 그래서 관계 중심적으로 보라는 게 뭐냐면 여기다 이제 1대입, 2대입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S1 더하기 S2 이렇게 두 개만 먼저 보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대입, 4대입 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5대입, 6대입 이렇게 되겠죠. 이게 21이다. 그래서 수열의 합이 주어져 있는데 그 합과 합 사이의 차 이걸 이용해서 관계 중심적으로 보라는 거야. 자 이렇게 되면 얘 이제 뭐로 고칠 수 있냐면 일반항 쪽으로 고칠 수가 있잖아요. 얘는 뭐냐면 두 번째 항까지 합에서 첫 번째 항까지 합을 딱 빼버리면요. 두 번째 항밖에 안 남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A2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네 번째 항까지 합에서 세 번째 항까지 합을 다 빼버리면 네 번째 항밖에 안 남잖아요. 그래서 여기 A4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면 A6이죠.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놓고 봤더니만 여기에 A2가 괜히 나온 게 아니구나 이거죠. A2가 1이라고 딱 돼 있는데 이게 등비수열이에요. 공비를 R이라고 한번 놔보시면요. 아 얘가 1이고 그러면 얘는 이거에다 R제곱 곱한 거지. 그래서 여기 R제곱 얘는 또 R제곱을 더 곱한 거니까 R4승 이렇게 지금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돼서요. 얘 마이너스 21이랑 요거 딱 계산하면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는데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자 여기 R제곱 여기 R제곱 이거에다가 여기 5, 4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자 그래서 여기 R제곱이 4 이렇게 지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항이 양수니까 여기가 2 이렇게 되겠죠. 이게 사실 이제 모든 항이 양수라는 조건이 없었으면 이게 등비수열의 항이 허수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실수입니다. 실수고요. 그리고 모든 항이 양수가 돼야 되니까 공비가 음수가 되면 안 돼요. 왜냐면 공비가 음수가 되면 부호가 뿔마 또는 맞불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공비는 양수에서 R이 2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냐면 여기 S2 더하기 S7 자 이거 구하라고 했는데 S2는 뭐 그냥 쉽게 구하죠. S2는 두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요. 첫 번째 항만 구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럼 첫 번째 항이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 항이 1
근데 공비가 2 이렇게 되니까 첫 번째 항이 2분의 1이죠. 자, 이렇게 돼서요. 이거하고 두 번째 항 더하시면 S2는 2분의 3이죠. 자, 이렇게 그냥 바로 구할 수 있고요. S7은 이제 등비수열의 합공식. 이걸 좀 써볼 수 있잖아요. 그럼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써보시면 공비가 2이기 때문에 R-1. 자, 요거에다가 첫째 항이 2분의 1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R에 항의 개수 7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1 이렇게 되겠고 2의 7승 128. 자, 이렇게 되는데 그거에다 1 빼주면 127. 자, 그래서 이거랑 이걸 더해주시면 2분의 130 이렇게 되니까 65.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이 3번 이렇게 되겠어요. 자, 10번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이제 11번 가보도록 할게요. 시각 t는 0일 때 원점에서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있습니다. 시각 t일 때 점 P의 속도 VT. 자, 요게 있어요. VT가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3t제곱 마이너스 10t 더하기 7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6평에 이어서 9평에서도 11번에 바로 기억, 니은, 디귿 문제. 자, 요게 또 나왔는데 좀 평이한 수준의 문제로 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VT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자, 기억 보시면 T는 1일 때 점 P의 운동 방향이 바뀌냐? 자, 우리 운동 방향이 바뀌는지 확인하려면 이제 뭐냐면요.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지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지 이걸 봅니다. 그러려면 여기 이제 뭐 하냐면 인수분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나 딱 보시면 여기가 t-1, 그 다음에 여기 3t,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자,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t는 1 좌우에서 요거의 부호가 바뀌죠. t가 1보다 작을 때 얘가 지금 그래프가 요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1, 여기 3분의 7. 이렇게 되니까 t가 1보다 작을 땐 플러스, t가 1보다 클 땐 마이너스. 이렇게 부호가 바뀝니다. 그래서 속도의 부호가 바뀌면 운동 방향이 바뀌죠. 왜 그러냐? 속도가 양수라는 얘기는 속도는 위치 함수의 도함수예요. 그러면 도함수가 양수면 원래 함수가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위치 함수가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속도가 음수 이렇게 되면 위치 함수가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위치 함수가 증가하다가 감소로 딱 바뀌니까 당연히 운동 방향이 바뀌죠. 감소하다 증가로 바뀌어도 운동 방향이 바뀌죠.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속도의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니은. 시각 t는 1일 때 점 P의 위치가 3이냐. 자, 위치 함수는요. 요것에 대한 적분된 함수죠. 그래서 적분된 함수를 구해봅니다. 그러면 얘는 적분해 주시면 t 3승 마이너스 5t 제곱 더하기 7t에 원래 적분상수 c가 들어가죠. 근데 여기 제일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t는 0일 때 원점을 출발했다. 그러면 여기다 0 대입하면 0이 돼야 되니까 적분상수 c가 0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1일 때 점 P의 위치 이거 구하라 했으니까 x1 이거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5 더하기 7 자 이렇게 되니까 3 이렇게 돼서 또 참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디귿을 보겠는데 시각 t는 0에서 t는 2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가 어떻게 되나? 자, 이것인데요. 요거는 이제 풀이를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자, 움직인 거리는 원래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속력의 정적분 아닙니까? 자, 그래서 속력의 정적분이니까 0부터 2까지야. 0부터 2까지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 붙인 거죠. 자, 요거 이제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VT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적분 계산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근데 요거 계산하실 때 이런 방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어요. 뭔 소리냐면 얘 VT가 여기 지금 2를 기준으로 여기서 지금 딱 보시면 0일 때부터 예를 들어 2일 때까지 뭐 그림이 약간 좀 치우쳐져 있긴 하지만 0일 때부터 2일 때까지 부호를 보시면 0부터 1까지는 여기가 플러스고요. 그래서 증가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니까 감소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럼 위치 함수가 이제 대략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이제 xt 이렇게 보고 여기가 t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가 이제 처음에 원점에서 출발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지금 여기 1일 때 여기 니은에서 구한 결과를 이용할 수가 있어. 사실은 그냥 적분 계산할 수도 있지만 자, 여기 1 이렇게 되면 x1이 3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가 3 해서 여기까지는 증가하게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부터 2까지 감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만 구하면 되냐? 감소하니까 2에서의 함수값, 자, 이것을 이제 구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x2 요걸 한번 구해봐. x2. 그러면 여기에다 2 대입하시면 8에다가 마이너스에 여기다 2 대입하시면 20. 그러면 여기다 2 대입하시면 더하기 14. 이렇게 되니까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2일 때 함수값이 2구나. 그래서 감소해서 요만큼 이렇게 감소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까지 움직인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3만큼 증가했다가 뒤로 백해서 뒤로 1만큼 감소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움직인 거리는 3만큼 1만큼 하니까 4죠. 그래서 3 더하기 1 이렇게 해주면 4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거기 움직인 거리가 4냐? 이것도 맞죠.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 모두 맞으니까 답이 5번.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1번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이제 12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2번 상수 A와 양수 T에 대해서 곡선 Y는 A의 T승. 자, 이거하고 직선 X는 T, X는 2T. 요게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곡선이 뭐 대략 이렇게 있고요. 여기 X는 T, X는 2T. 요게 지금 있어요. 자, 곡선을 이제 대략 그려보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곡선이 있다라고 쳐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여기 만나는 점, 이게 지금 A고요. 그러면 여기 만나는 점이 B예요. 근데 여기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 C입니다. C. 이렇게 지금 돼 있을 때요. AB의 길이하고 AC의 길이가 같다. 자, AB의 길이하고 AC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럼 얘가 뜻하는 바가 뭐냐면 이등변 삼각형이란 얘기예요. 여기가 이등변 삼각형. 자, 우리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뭘 좀 할 수 있냐면 수선을 딱 내리면 얘가 중점. 이렇게 지금 되는 거죠. 요런 특징이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걸 고려해 보시면 여기 A의 Y좌표에 비해서 B의 Y좌표가 2배구나. 자,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그렇게 보면 여기도 X좌표하고 X좌표도 2배죠. 그래서 X좌표도 2배, Y좌표도 2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얘네들을 이렇게 딱 연결하면 이거 원점 딱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2배, 2배. 그러니까 요거에 비해서 다 2배, 2배. 이렇게 되니까 이게 한직선상에 이렇게 있게 돼 있어요.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거기에 그 삼각형 ACB 이거의 넓이가 8이다. 자, 그러면 여기 넓이가 8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좌표 세팅을 조금 해보겠는데요. 여기 A의 X좌표가 T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이제 Y좌표는 어떻게 세팅하겠냐면 넓이가 8이라는 것을 이용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넓이가 8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근데 이 높이가 T 이렇게 지금 되지 않습니까? 이게 8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이제 얼마가 돼야 되냐면 T분의 16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딱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해준 8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기 B점의 Y좌표가 T분의 16이기 때문에 A점의 Y좌표는 T분의 8이에요. 그래서 A점이 좌표가 T, T분의 8 이렇게 지금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B점의 좌표는 2T, T분의 16 이렇게 지금 되겠죠. 자, 그런데 얘네가 모두 지수함수 Y는 A의 X승 이거 위에 있지 않나요? 그럼 거기다 대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A의 T승, 자, 요게 T분의 8 이렇게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A의 2T승, 자, 요것이 T분의 16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하고 이거를 연립하는 것입니다. 지수식 쪽을 좀 소거해 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의 제곱을 구해봐요. 그러면 A의 2T승, 자, 여기에 T제곱분의 64 이렇게 지금 되는데 그 값이 이 값이랑 같지 않습니까? 얘하고 얘가. 그래서 이게 T분의 16과 같다. 이렇게 지금 되겠죠? 그러면 요거 TT 약분, 16 약분하면 T분의 4가 1 이렇게 돼서요. T가 4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T가 4라고 지금 나오니까요. 여기다 4 딱 대입하시면요. A의 4승, 이게 2가 돼서요. A는 2의 4분의 1승이죠. 양변의 4분의 1승 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때 문제에서 이제 구하라는 게 뭐냐면 A하고 T를 곱하라. 그러면 얘하고 얘를 곱해 주시면요. 그러면 얘가 2의 제곱, 얘는 2의 4분의 1승 하니까 2의 제곱 4분의 1승. 지수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더하시면 되죠. 그러면 2의 4분의 9승.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이 1번. 자, 이렇게 지금 되겠어요. 자, 12번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이제 13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2차 함수가 있어요.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2 이렇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라. 자,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자, 요 a자 거꾸로는 모든입니다. 자,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리미트 x를 a로 보냈을 때 자, 여기 x제곱, 자, 여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fx 이거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k에 x 더하기 2 이거의 fx 요거의 값이 존재한다. 자,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자, 이게 존재하려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나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게 두 케이스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뭐냐면 극한에서 일단 이 분수식의 극한에서요. 분모가 0에 가까이 가는 게 없으면요. 이게 지금 모든 실수 A니까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다 생각해야 돼. 그거에 대해서 분모가 0이 되는 값이 없으면 그러면 얘가 그냥 무조건 수렴이죠. 요렇게 지금 되겠습니다. 근데 그 경우 말고 또 다른 케이스가 이제 뭐가 있냐면 분모가 0이 되는 값이 있는데 분모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0에 가까이 가는 값, 극한값이 0이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이 여기랑 약분이 되어서 뭔가 지금 약분된 후에 이거의 극한이 존재하는 경우 이게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케이스를 나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분모가 절대로 0이 되는 상황이 없는 분모가 절대로 0이 아닌 자, 이렇게 되는 상황 이걸 생각해 볼까요? 그럼 분모가 0이라는 방정식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딱 보니까 fx로 묶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fx로 묶어봐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되겠는데요. 이게 0, 이 방정식을 이제 생각합니다. 이 방정식에 실근이 없는 케이스 생각하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여기 fx 한번 보시면요. 얘 같은 경우는 는영되는 실근이 없죠. 왜냐하면 얘가 x 더하기 3 이거의 제곱 더하기 3 이렇게 돼서 얘 언제나 양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양수 이렇게 되니까 는영되는 실근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약분 해줘도 상관없고요. 그러면 얘가 는영되는 거, 자, 요게 없는 케이스, 실근이 없는 케이스 이거 따지라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판별식 쓰는 거죠. 여기 지금 얘하고 얘 사이에 판별식을 쓰시던가 아니면 뭐 이 직선하고 이 곡선이 안 만난다 이렇게 쓰시던가 뭐 그게 상관은 없는데 그냥 판별식 쓰시면 되죠. 자, 그래서 x제곱에 자 여기 더하기 6-k 이거에 x 그 다음에 여기 12-2k 자 요것은 0 여기에서요 판별식 써봅니다. 그러면 6-k의 제곱 마이너스 4에 12-2k 이것이 음수가 되면 실근이 안 나오는 거죠. 자, 요거 k제곱에 마이너스 12k에다가 여기 딱 보니까 더하기 8k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4k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36에다 마이너스 48 하니까 마이너스 12 자 이것이 음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 범위 인수분해 딱 해보시면요. k가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k 더하기 2에다가 k 마이너스 6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범위가 되면 일단은 여기 분모가 0이 되는 값이 없기 때문에 얘가 그냥 수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할 것은 뭐냐면 분모가 0에 가까이 가는 값 있죠? 분모가 0에 가까이 가는 값, 자 그곳에서 분자도 0에 가까이 가서 약분이 되는 케이스 이거 노려봐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분모가 0에 가까이 가는 값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얘는 절대로 0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양수이기 때문에 얘가 0에 가까이 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없는 경우를 따지긴 했지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가 뭐냐면 이 범위가 아닐 때겠지. 이 범위 아닐 때는 얘가 는영되는 값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인데 그러면 여기가 얘가 어쨌든 f가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거랑 이거 빼주시면 2차식이에요. 그래서 그 2차식이 뭔가 x-알파 만약에 알파에서 얘가 0이 된다라면 x-알파로 인수분해가 되면 뭔가 이런 꼴 아니겠어요? 그 인수분해가 되는 꼴이랑 여기랑 약분이 딱 돼줘야 돼요. 그러면 알파가 얼마가 돼야 되나? 0이 돼야지. 여기가 x제곱이라는 인수가 있으니까 0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가 혹시 0을 중근으로 가져도 되나요? 괜찮죠. 왜? 여기가 x제곱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뭐냐면 이 방정식이 0을 근으로 가질 때, 자, 요때죠. 자, 그래서 이 방정식이 0을 근으로 가질 때 요거 한번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0 대입하면 0이 되는, 자, 요 케이스 이제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0 대입하면 0, 자, 요거 이제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얘가 12, 여기다 0 대입하면 12에다가, 자, 여기다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k, 자, 요렇게 지금 되겠죠. 자, 이게 0, 이렇게 되니까 k가 6, 이렇게 될 텐데요. 그럼 k가 6일 때 여기가 이제 어떤 값에 어떤 그 식이 나오나 이걸 이제 보셔야 돼. 그럼 여기다 6 딱 대입하시면 이게 fx가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2여서요. 이게 마지막에 그냥 k가 6이면 그냥 답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여기가 0을 근으로 가졌는데 알고 보니까 0 약분 x-0이 약분이 됐지만 인수가 다른 놈이 하나 더 남아있으면 예를 들어 x-3이 남아있다 만약에 그럼 여기가 3 딱 들어가면 x-3은 약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수렴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돼. 그냥 K는 6, 그거 무조건 답이다. 이렇게 하시면 곤란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해봐야 돼. 여기다 6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6x 없어지죠? 그 다음 마이너스 12 없어지죠? 그래서 여기가 딱 정확하게 분모가 x제곱, 이거에 fx 곱한 이런 꼴이 그냥 남아있겠지. 그러면 x제곱이 약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fx분의 1 그냥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fx는 어차피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값은 수렴하죠. 그래서 k는 6도 수렴하는 값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하고 이거의 합집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에 등호 들어가는 이거죠. 그러면 정수 k의 개수는 자, 여기 등호 들어가고 한쪽은 등호 안 들어가면 이거에서 이거 빼면 되죠. 그러면 8개.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이 4번 이렇게 되겠어요. 자, 13번 여기까지 하겠고요. 14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4번 양수 k에 대해서 x가 0보다 커놨고 2분의 3k파이보다 작고요. x가 2분의 k파이가 아닌 요거는 이제 탄젠트 그래프에서 점근선 때문에 x가 2분의 k파이가 아니라는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 정의된 함수 fx 요게 있는데요. 요게 탄젠트 k분의 x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일단 얘는 주기가 얼마인가? 자, 요것 좀 봅니다. 자, 주기가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k분의 1분의 파이죠. 원래 탄젠트의 주기가 파인데 자, 여기 앞에 개수가 있으면 개수로 나눈 거. 자, 그래서 k분의 1분의 파이. 자, 이렇게 되니까 k파이가 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탄젠트의 그래프가 있어요. 탄젠트의 그래프가 여기 지금 이렇게 돼서 점근선이 문제에 그려져 있지는 않은데 점근선이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이렇게 있고 여기 또 점근선이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탄젠트 그래프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또 이렇게 탄젠트 그래프가 나오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아이고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죠. 탄젠트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가 이제 k파이예요. 주기가. 여기가 0. 그래서 요만큼이 이제 한 주기죠. 주기. 그다음에 여기가 2분의 k파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2분의 3k파이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직선 두 개를 그었는데요. 자, 여기에 직선 두 개를 어떻게 그었냐면 이런 식으로 y는 p 이거 하나 그었고요. 그다음 y는 또 마이너스 p 자, 요걸 또 그었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p 자, 이걸 또 그었어요. 이렇게 그어서 만나는 점이 여기 지금 A가 있고 여기가 B 자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P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만나는 점이 C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O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럴 때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거기 AB하고 3PA가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AB의 길이 이거하고 이 길이의 3배가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문제가 안 어려운 문제예요. 뭐냐면 AB 사이의 거리 이게 얼마냐 이걸 이제 생각하셔야죠. 이게 바로 뭐냐면 탄젠트의 주기 아닙니까? 그래서 탄젠트의 주기 k파이죠. k파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의 3배가 이거랑 같다 이렇게 지금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3분의 k파이 이렇게 지금 되겠죠. 그래서 A점의 x좌표가 3분의 k파이예요. 그러면 이 3분의 k파이가 여기다 딱 들어가시면 함수값 나오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p죠. 그래서 이 p가 바로 뭐냐면 탄젠트 자, 여기다 3분의 k파이를 딱 넣어봐요. 그러면 3분의 파이 아닌가? k는 약분돼서 이렇게 되니까 루트 3이죠. 아, 그래서 p의 값은 루트 3이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삼각형 OBC 자, 요런 삼각형이 나와 있는데요. 삼각형 여기 O에다가 그러면 여기 B에다가 C 해가지고 이런 삼각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런 삼각형 자, 이렇게 있는데 이 삼각형의 넓이가 3분의 5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이제 뭐 제 수업을 조금 들어본 학생들은 엄청 제가 맨날 자주 하던 건데 이런 거 넓이 구하실 때 어떻게 하라고 제가 맨날 여기를 그냥 밑변으로 봐라. 삼각형 두 개를 잘라라. 그리고 여기 높이 이렇게 보면 된다. 그럼 높이가 p 여기도 p 하니까 높이가 루트 3 높이가 루트 3 그럼 높이가 2 루트 3 얘를 밑변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 그래서 이거 넓이가 2분의 1에 밑변의 길이가 k파이 이렇게 되는데 높이가 루트 3 그래서 2 루트 3 지금 어떻게 한 건지 알겠죠? 여기 삼각형과 여기 삼각형 이거의 넓이로 그냥 쪼개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가 넓이가 지금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3분의 5파이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파이 요거 이제 없앨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k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3 루트 3분의 5 이렇게 지금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구하라는 게요. k하고 p를 더하라고 돼 있어요. 얘 유리화를 해주면 9분의 5 루트 3 이렇게 돼서 k하고 p하고 요걸 이제 더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9분의 14 루트 3. 자, 요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답이 3번.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4번 여기까지 하겠고요. 15번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이고 f0이 0 이렇게 돼 있는 3차함수 fx 요게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함수 gx가 0부터 x까지 정적분을 정의된 함수인데 절대값 ft 마이너스 절대값 t 자 요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자 요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일단은 정적분은 정의된 함수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가 뭘 좀 체크할 수 있냐면요. 여기 G0 요 아래 끝 있죠? 아래 끝 체크 요거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도함수 G'X 얘가 바로 뭐냐면 그냥 X 대입이죠. 그럼 절대값 fx 마이너스 절대값 x 이렇게 지금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가족건 딱 보시면요. G'X가 0 이렇게 돼 있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다. 아 그러면 이거는 0이라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에 대해서 해석을 해봐라 이 얘기죠. 자, 요거 이제 해석을 하실 때, 물론 이제 뭐 여러분들이 여기 fx 그래프 하고요. 요거하고 요거 딱 이항해서 절대값 f하고 절대값 x가 같다. 이렇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fx가 뿔마 x와 같다. 이렇게 봐가지고, 아, 그거 가지고 뭔가 교점 계수를 구하겠다. 물론 그렇게 볼 여지도 있죠. 그렇게 볼 여지도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요거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거 그냥 제가 처음 푼 풀이, 요걸 그냥 바로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이 풀이가 제 생각에 그냥 나을 거라고 거의 확신하거든요. 제가 이제 엄청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거의 옛날부터 그 인강하면서 제 풀이를 바꾼 게 거의 없어요. 그 처음에 그 해설 강의 딱 찍은 거에서 바꾼 게 별로 없습니다. 뭐냐면 그냥 제가 딱 그 초기 온 그게 거의 그냥 제대로 된 딱 정석적 풀이 그런 느낌의 풀이가 많아서 자 여기 F0이 0 이걸 보시고요. fx 있죠? 이거를 제가 또 이제 요거 수업 때 엄청 또 많이 쓰는 방법인데 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얘를 인수정리에 따라서 여기다 이제 딱 대입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방정식의 실근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차수를 낮추면 조금 더 해석이 수월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프 해석을 하더라도 그게 더 수월하다. 자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이제 고칩니다. 뭐냐면 xqx가 딱 들어가시면요. 절대값 xqx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원래 절대값은 우리 이런 성질 있지. 절대값 AB 이것은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 이런 성질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를 절대값 이렇게 쪼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쪼개 주시면 여기가 이렇게 돼서요. 그냥 절대값 X로 묶을 수 있잖아. 이거로 묶으시면 절대값 QX 마이너스 1 이렇게 지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가 는영되는 자 요거 이제 찾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가 는영되는 거 얘가 0 일단 X는 0 이거 하나 확보됨.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냐면 절대값 QX가 1 이렇게 되는 거 생각한다 이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이거하고 이거의 합집합 이거의 원소의 개수가 4개가 돼야 함 이거 아니겠어요? 자 그게 두 케이스가 있어요. 이게 지금 딱 저는 문제를 보면서 거기 그 박스 아래에 이건 이제 저의 어떤 촉인데 촉 박스 아래에 F6 곱하기 G가 음수 부등식이잖아요. 제가 이제 해석할 때 많이 얘기해요. 등식은 따박따박 이렇게 계산하는 거로 처리해 줬고요. 부등식은 대체로 뭐냐면 케이스가 한 케이스가 안 나오는데 여러 케이스가 나오는데 부등식 가지고 걸러내는 거야. 채 역할을 하는 거야. 채 역할. 약간 그런 거라서 이게 얘가 0이 되는 즉 절대값 QX가 1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은 QX가 이렇게 많이 떠 있어 봐. QX가 떠 있으면 절대값 QX도 떠 있는 거지. 거기서 Y는 1 이렇게 만난다고 쳐봐요. 그럼 두 점에서 만나면 얘까지 포함시켜도 최대 3점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럼 4개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은 당연히 아니고 분명히 이렇게 꺾이는 상황을 생각해야 될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또 많은 친구들이 이제 뭡니까? 또 이제 특수, 우리 평가원님은 또 특수를 좋아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특수한 상황이 답일 것 같아. 자, 요렇게 접근하신 분들이 아마 분명히 많을 텐데 저는 그 박스 밑에 걸 딱 보면서 아 이거 왠지 답이 아닐 것 같아 라고 그냥 촉이 왔거든. 느낌이 이런 케이스도 있지만 제가 이제 수업 때 무진장 강조하는데 빅포텐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주제인데 이렇게 딱 써놓고 이렇게 돼가지고 4점에서 만나지만 그 4점 중에 하나가 0이 되어서 0이 겹쳐가지고 그래서 저거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결국 4개가 되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자, 그 상황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상황하고 이 상황. 이 상황이 답일 거라고 저는 약간 촉이 왔는데, 그래도 이 상황 한번 검증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 자,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거기 나 조건을 봐봐요. gx가 x는 2하고 6에서 그 값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 값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냥 도함수가 능령된다고 해서 다 그 값 갖는 게 아니죠. 부호가 바뀌셔야 돼. 그러면 이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려면 얘는 어차피 그냥 절대값이라서 x는 0 좌우에서 부호가 안 바뀌죠. 그리고 여기 뭐 어차피 2하고 6에 관심 가지면 되는데 0은 관심 없잖아. 그러면 여기 능령되는 거에서 대소관계가 바뀌는 지점을 봐야 돼요. y는 1하고의 대소관계가 바뀌는 지점. 여기가 y는 1인데 지금 교점이 세 군데 있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 세 군데 있는데 대소관계가 바뀌는 지점. 이렇게 보면 아 여기가 2, 여기가 6 이렇게 지금 되겠구나. 이런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자 돼 있을 때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뭐냐면 여기서 여기 그 마지막에 F6 곱하기 G2 자, 이것이 지금 음수다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F6은 이제 뭐냐면 F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여기 XQX 이렇게 돼 있는데 어차피 F6은 6QX잖아요. 6Q6. 그러니까 이거의 부호는 그냥 Q6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Q가 바로 뭐냐면 이거잖아요. 이게 Q예요. 얘는 꺾은 거고. 그러면 그때 Q6 하면 아 양수라고 지금 놓은 거죠. 그러면 여기 G2 이것이 이제 음수가 돼야 되거든요. 자, 근데 G2는 이제 뭐냐면 여기 0부터 2까지 자 이걸 적구나라는 얘기예요. 근데 잘 보시면 0일 때 함수값이 0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0부터 2까지 봐봐요. 0이 여기쯤 이렇게 있다라고 봐봐.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도함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요 함수에서 지금 요 함수 있죠? 요거에서 이걸 뺀 거니까 양수잖아요. 양수. 여기 0부터 2까지 도함수가 여기가 양수예요. 근데 얘는 원래 양수잖아. 그러니까 양수지. 그러면 0부터 2까지 도함수가 양수면 G2는 어떻게 됩니까? G0보다 크지 않아요? 왜냐면 증가니까. 도함수가 양수면 증가잖아. 증가니까 당연히 G0보다 G2가 크잖아요? 근데 G0이 0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양수잖아. 그래서 양수 되니까 음수랑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안 맞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살펴보자라는 얘기죠. 자, 이 상황에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0, 2, 6. 자, 이것을 찍어야 돼. 여기 지금 만나는 교점이 y는 1인데 자, y는 1하고 만나는 교점 4개 중에 0, 2, 6이 있어야 됩니다. 0도 있어야 돼 무조건. 왜냐면 0이 여기 없으면 여기 4개에다가 저 0까지 해서 5개가 나와버려요. 그러면 안 되지.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돼야 되는데 그러면 2하고 6을 이제 어떻게 찍어야 할 것인가 이걸 이제 좀 보셔야 되겠죠. 자, 이게 여기 예를 들어 만약에 여기를 0으로 찍는다. 그러면 2가 예를 들어 만약에 여기 있다. 제가 이 상황 왠지 이 상황을 딱 하고 싶었어요. 느낌이 너무 좋잖아. 그림이. 느낌이 균형적이고 딱 좋잖아. 일단 이 상황을 하고 싶었거든 나는. 그래가지고 이 상황을 딱 하니까 답이 돼. 그리고 나머지 상황을 보니까 안 돼. 뭔 소리냐면 일단 얘가 이거 만족하나 이거 한번 봅니다. 자, F6은요. 아까 Q6의 부호에서 정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Q6은 여기가 지금 QX가 또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Q6. 여기가 X축이니까 양수예요. 양수. 그래서 여기 양수인데 그러면 G2 이게 음수냐 이거잖아요. G2가 음수냐? 그러면 여기 0부터 2까지 보셔야 되는데 0부터 2까지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 음수지. 요거에서 이걸 뺀 게 음수예요. 근데 여기는 무조건 양수고 그러니까 도함수가 음수잖아. 도함수가 음수니까 감소지. 근데 G0이 0이니까 감소면 당연히 G2는 음수죠. 그래서 이 상황이 맞아요. 이 상황 맞지. 이 상황 아닌 상황들 해봐. 다 안 돼. 나는 여기 0, 여기 2, 여기에다 6을 넣고 싶은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여기다 넣고 싶은데요.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여기는 G2가 음수예요. G2가 음수인데 여기 Q6이 음수잖아요. Q6이 음수니까 F6도 음수지. 그래서 곱해서 양수가 돼서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돼서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다 찾아봐. 이렇게 돼 있을 때 나는 여기다가 0, 여기다가 2, 여기다가 6 이렇게 만들고 싶어. 이런 식으로 또 찾아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0부터 2까지는
도함수가 이거에서 이것 뺀 게 양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함수가 양수가 돼서 증가해요. 그래서 증가니까 G2가 G0보다 커서 양수라고. G2는 양수.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얘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 지금 X축 이렇게 돼서 Q6이 양수예요. 그래서 F6도 양수지. 안 돼. 이런 식으로 다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 배제되고 이때는 딱 맞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답이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식 쓰면 되는데 딱 보니까 여기 대칭성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3 이렇게 지금 되기 때문에요. 자, 여기 QX를 이제 이렇게 놔보겠습니다. A에 X-3 이거의 제곱. 자, 이거에다가 뭐 대충 더하기 C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 Q가 이거예요. 이거. 자, 여기에다가 이제 4를 대입해 보시면요. 요거 대칭 이동을 시켜보면 여기가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얘를 대칭 이동을 딱 시켜보면. 그래서 이 Q4 이게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여기 A에 여기다 4 대입하면 1 더하기 C 여기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6 대입하시면 1 돼야 함. 그래서 Q6. 자, 요것이 여기다 6 대입하시면 9A 아니겠어요? 9A 더하기 C 요게 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에서 얘를 빼. 그러면 여기 8A가 2 되니까 A가 4분의 1 이렇게 되겠고요. 4분의 1 대입하시면 C는 마이너스 4분의 5 이렇게 지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요거 여기다 이제 넣어줍니다. 자, 그래서 fx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fx가 xqx니까 x에 자, qx가 여기 4분의 1, 자, 요거에 x-3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마지막에 구하라고 나온 게 뭐냐면 f8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f8 이것은 8 곱하기 자, 여기다 8 대입하시면 5의 제곱. 자, 이렇게 돼서요. 25. 자, 4분의 25에서 4분의 5 빼주시면 4분의 20. 이렇게 되니까 5가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5. 이렇게 되니까 40. 자,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 자, 요게 답이 되겠죠. 자, 15번 문제 제가 이 푼 방식 있죠. 요거 좀 잘 알아두세요. 요렇게 푸는 풀이들 아마 연습을 많이 안 했을 가능성이 크거든. 근데 요런 풀이가 꽤 유용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차수를 이렇게 낮춰서 그 다음에 그래프로 해석한다. 요렇게 보는 거. 자, 요거 연습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5번까지 해서 공통 한번 객관식 해설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